안녕하세요. 셀러북 리뷰의 구유진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전하는 글쓰기 전략. 오늘 리뷰할 책은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 세계적인 작가의 글쓰기 비결이 무엇인지 셀럽 신정원님의 리뷰로 알아볼까요? 글쓰기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흥분이나 희망을 느낄 수도 있다. 심지어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결코 완벽하게 종이에 옮겨 적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다. 여러분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을 가늘게 뜨면서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때려눕힐 태세로 글쓰기를 시작할 수도 있다.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는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스티븐 킹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설가이다. 그의 작품들은 스티븐 킹 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상업적인 것은 물론 문학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천문학적인 판매 부수를 기록했다.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작품은 1974년에 발표한 첫 장편 소설 캐리였다. 원래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원고를 아내인 테비사가 설득해 고쳐 쓴 이 작품으로 킹은 작가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유혹하는 글쓰기는 소설가로서의 그의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스티븐 킹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돌아보며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문장력을 기르는 법, 쉽게 글을 쓰는 요령을 알려준다. 이 책은 글쓰기 실용서이면서 어려움을 딛고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성찰의 기록이기도 하다. 그러한 여정이 이 책의 목차에 이력서, 연장통, 창작론, 인생론이라는 제목으로 드러나 있다. 이력서는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연장통은 문장과 어휘 사용에 관한 기술을, 창작론에는 소설 창작의 핵심을, 인생론에는 작가로서 견지해야 할 자세를 담고 있다. 무관한 것을 찾아 없애라. 스티븐 킹은 이 책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이력서에 자신이 소설가가 되기까지 여정과 주변으로 받았던 도움에 대해 회고한다. 그가 소설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고등학교 때 지역신문사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편집장 존 굴드로부터 받은 조언과 첫 장편 소설 캐리를 쓰면서 겪은 시행착오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쓴 글을 교정해주면서 어떤 이야기를 쓸 때는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원고를 고칠 때는 그 이야기와 무관한 것들을 찾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 라는 지적과 함께 글을 쓸 때는 문을 닫을 것, 글을 고칠 때는 문을 열어둘 것 이라고 일러준 굴드의 세심한 조언은 스티븐 킹이 글쓰기에 전념할 힘과 계기가 됐다. 그는 존 굴드의 조언을 듣고 자신만의 글쓰기 원칙과 자세를 일단 자기가 할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올바르게 써놓으면 그때부터는 읽는 사람들의 몫이다. 비판도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작가가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의 글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읽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정리해 유념한다. 쓰기 싫어도 계속 써라. 그의 아내 테비사는 첫 장편 소설 캐리를 출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은 스티븐 킹에 대한 믿음이었다. 아내의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소설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스티븐 킹이 글쓰기는 외로운 작업이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회고한 것은 글쓰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변의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스티븐 킹은 캐리를 써가는 와중에 겪은 문제점을 4가지로 말하는데 이는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러준다. 스티븐 킹은 자신이 범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가장 사소한 첫 번째 문제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보다 좀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주인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좀 더 중요한 세 번째 문제는 내가 이 소설의 무대에 나오는 무대는 물론이고 조연으로 나오는 수많은 여학생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는 점이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문제는 이 이야기가 괜찮은 소설이 되려면 상당히 길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가 그렇듯이 작가도 처음에는 등장인물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이 책의 창작론에 기술된 내용의 바탕을 이룬다. 스티븐 킹은 자신이 범한 4가지의 기술적 문제와 함께 정서적으로 또는 상상력의 측면에서 까다롭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작품을 중단한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강변한다. 그는 작가가 되려는 사람에게 때로는 쓰기 싫어도 계속 써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형편없는 작품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좋은 작품이 되기도 한다. 라는 조언을 통해 작가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평이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쓰라. 잘 정리된 연장통이 있어야 작업이 수월하듯이 작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연장들을 골고루 갖춰 놓고 그 연장통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팔심을 기르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연장통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 어휘들은 연장통 안에서도 제일 위층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어휘력을 키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책을 읽으면 저절로 해결된다. 글쓰기에서 정말 심각한 잘못은 낱말을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쉬운 낱말을 쓰면 어쩐지 좀 창피해서 굳이 어려운 낱말을 찾는 것은 애완동물에게 야회복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똥을 누웠다 대신에 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생리현상을 해결했다 라고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이는 굳이 천박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평이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쓰라는 것이다. 제일 먼저 떠오른 낱말이 생생하고 상황에 적합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낱말을 써야 한다. 여기서 머뭇거리면서 이리저리 궁리하기 시작하면 곧 다른 낱말이 생각나겠지만 그것은 처음 떠오른 낱말만큼 훌륭하지도 않겠거니와 여러분이 정말 말하려는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할 것이다. 단문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문법도 연장통 맨 위에 넣어야 한다. 문장들은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문법 규칙에 맞춰 구성해야 한다. 규칙을 깨트리면 혼란과 오해를 빚을 뿐이다. 문법을 모르면 형편없는 문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언제나 완전한 문장만 써야 할까?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문법은 매우 간단하다. 문장에는 이름을 표시하는 명사와 동작을 표시하는 동사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한 명사 동사 구조도 쓸모가 있다. 적어도 글쓰기에서 안전망 같은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많은 작가가 단문을 연달아 쓰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복잡한 문장 구조 때문에 갈팡질팡하느니 차라리 단문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스티븐 킹의 조언이다. 그는 강으로 갔다. 강은 그곳에 있었다. 라는 해밍웨이의 문장처럼 단문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문법은 생각들을 일으켜 세워 걸어가게 해주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다. 나약한 수동태와 지옥의 부사. 스티븐 킹은 단문에 대한 강조와 함께 수동태는 항상 피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수동태 문장은 나약하고 우회적일 뿐만 아니라 종종 괴롭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소심한 작가들이 회의는 7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라고 쓰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면 다들 내가 정말 알고 하는 말이라고 믿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당당하고 후련하게 회의는 7시입니다. 라고 써야 한다는 것이 스티븐 킹의 생각이다. 그와 함께 글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충고는 부사는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사를 많이 쓰는 작가는 대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자신이 없다. 자신의 논점이나 어떤 심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다. 가령 그는 문을 굳게 닫았다는 아주 형편없는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굳게라는 부사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문장의 앞에 문을 어떻게 닫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 굳게라는 표현은 사족이다. 스티븐 킹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고 말한다. 부사를 사용하는 것은 드물고 특별한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 그럴 때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스티븐 킹의 조언이다. 문단은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지도. 연장통의 아래층에는 문체의 여러 요소가 들어간다. 이 요소 중 문단이야말로 글쓰기의 기본 단위이다. 문단은 작가의 의도를 보여주는 지도다. 문단으로부터 의미의 일관성이 시작되고 낱말들이 비로소 단순한 낱말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글이 생명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면 문단의 단계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문단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랍고 융통성이 많은 도구이다. 때로는 낱말 하나로도 끝날 수 있고 또 때로는 몇 페이지에 걸쳐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글을 잘 쓰려면 문단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장단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번갯불이 번쩍거릴 만큼의 강렬한 글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낱말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소박한 문단에서 나온다. 자기만의 방과 창조적인 잠. 작가가 되고 싶다면 무엇보다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이다. 독서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만의 장소에서 가장 잘 쓴다. 그런 곳을 마련하기 전에는 많이 쓰겠다는 결심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허름하더라도 자신만의 집필실을 마련하고 가능하다면 전화조차 없는 것이 좋다. 글쓰기는 창조적인 잠이라 말할 수 있다. 침실처럼 집필실도 자기만의 공간이고 꿈을 꿀 수 있는 곳이다. 창조적인 잠을 자면서 생생한 상상의 백일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을 마련하는 것이 창작의 전제 조건이다. 자기만의 방을 만들었다면 제일 직면할 것은 무엇을 쓸 것이냐는 문제이다. 창작교실에서 흔히 가르치는 금어는 아는 것에 관하여 쓰라이다. 그 말은 최대한 넓고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여러분이 배관공이라면 물론 배관공사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도 많고 상상력으로 아는 것도 많다. 배관공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상상력이 없다면 소설의 세계는 몹시 초라해진다. 자기가 알고 좋아하는 것을 쓰되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삶이나 우정이나 인간관계나 성이나 일 등에 대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섞어 넣어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명료하게 보고 명료하게 옮겨 적는 것. 소설은 장편이든 단편이든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A 지점에서 B 지점을 거쳐 마침내 Z 지점까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 독자에게 생생한 현실감을 주는 묘사.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말을 통해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대화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 말고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플롯이지만 스티븐 킹은 플롯에서 태어난 이야기는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고 말한다. 자신은 플롯보다는 직관에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그것은 자신의 작품이 줄거리보다는 상황을 바탕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의 산부를 할 수 있는 창작로는 스티븐 킹만의 글쓰기, 특히 소설 쓰기의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상황 설명, 묘사, 대화, 등장인물 창조에 대한 실전 기술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사례로 들어 설명한다. 그러한 내용의 귀결은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묘사와 대화와 등장인물 창조의 모든 기술도 궁극적으로는 명료하게 보거나 들은 내용을 역시 명료하게 옮겨 적는 그리고 불필요하고 지긋지긋한 부사를 안 쓰는 일로 귀결된다는 것이 스티븐 킹이 전하는 소설 쓰기의 핵심이다.
글쓰기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스티븐 킹은 인생론에서 글쓰기의 목적은 살아남고 이겨내고 일어서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 이 책의 일부분은 어쩌면 많은 부분이 내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그리고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해내게 될 것이라는 애정어린 장담으로 독자의 분투를 격려한다. 글쓰기의 가장 큰 맥락의 설정부터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연장들에 관해서도 풍부한 예시와 자세한 설명으로 설명해준 책.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였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리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